여러분 안녕하세요. 패스트트랙 영어학원의 정원장입니다. 수능 영어 시험 절대평가로 누구나가 1등급 받기가 아주 쉬워졌는데 아직도 상담을 해보니 그 1등급 받기가 받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어떤 시험인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써야 쉽게 1등급 받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잘 유념하시고 실천하시면 누구라도 1등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자, 수능 영어의 구성. 수능 영어는 저희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45문항입니다. 그리고 청취가 17문항, 그리고 독해랑 관련된 게 28문항인데 실제로 청취는 우리가 이제 정답률을 보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 맞고, 이제 지금 제가 빨갛게 표시해놨죠. 앞에 글의 목적, 신경, 주장, 주제, 요지, 제목 이런 것들은 너무 쉽고, 글의 내용, 일치, 불일치도 마찬가지고, 도표도 그렇고, 문법은 좀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게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고, 그 다음에 단어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제가 빨갛게 색칠한 것처럼 빈칸 추론, 그 다음에 관계없는 문장, 또 글의 순서, 문장 삽입, 문장 요약, 장문 이런 문제가 되겠죠. 근데 이 빈칸 추론이나 관계없는 문장, 또 글의 순서, 문장 삽입 이건 전부 다 여러분이 제목만 딱 보면 알겠지만 논리력을 묻는 문제죠. 그래서 그거의 논리력의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유형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요령만, 스킬을 배우면 쉽게 저 문제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다음 화면 보면서 수능 영어 정답률을 한번 봐보죠.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번, 2번, 17번 제가 나머지는 너무 다 비슷해서 안 적었는데 거의 97% 정답률이라는 얘기는 수험생 중에 거의 다 맞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대부분의 나머지 항목도 그렇고, 25번 같은 경우도 94%죠, 도표 내용. 그 다음에 28번도 95%죠. 이 정도는 다 맞춘다는 얘기인데, 이제 29번 문법부터, 여기부터 이제 42% 뚝 떨어지죠. 그죠? 다른 거에 비해서. 그래서 가다가 34번에 보시면 여러분들, 빈칸 추론 문제 23%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. 정답률이. 그래서 29번부터 42번까지 한 14문제 되는데, 여기가, 우리가 요 문제가 사실 여러분의 실력에 모든 걸 좌우하는 거죠. 그래서 고3 수험생은 사실은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는 건 좋은데,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제를 45문제 다 풀어볼 필요가 없죠. 왜냐하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관건은 29번부터 42번까지니까 여기만 잘라서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는 게 더 현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도 학생들 지도할 때 다른 데는 강의하지 않고 29번하고 42번까지, 그 중에 사실은 31번부터 42번 문제, 여기 주로 합니다. 여기에 워낙 문제가 난이도가 높고, 그리고 때에 따라서 올해 킬러 문제가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, 킬러 문제가 꼭 나오지 않아도 변별력을 구할 수 있게 어렵게 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원칙대로, 정석대로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도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특히 29번에서 42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이 수능 시험에 1등급을 안전하게 받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음 화면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, 3학년 때 3학년, 9, 3이 이제 당장 시험이니까 정신이 없겠지만, 우리가 고등학교 1, 2학년 때 나의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할 때 여러분들이 고1, 고2 시험을 보고 고1, 고2 학생은 거기에 나오는 등급이 1등급 맞았다고 해서 회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냥 고3 시험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화면에 본 것처럼 95점 이상, 적어도 고3 모의고사에 95점 이상이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좀 안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, 그 밑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불안하죠. 왜냐면 우리가 문제가 3점짜리, 2점짜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점짜리 한두 개 틀리면 어려워지는 거죠, 사실상. 4점, 5점 맞았다가 더 틀려서 두 개 더 틀리면 2등급으로 떨어지는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우리가 고3 시험 문제에 항상 95점 이상의 점수. 실수는 하나, 두 개 하는 게 실수입니다. 그 이상 실수를 할 수는 없죠. 그건 실력이 되는 거니까. 그래서
고3 모의고사 시험 봤을 때 95점 이상 정도가 돼야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안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 모의고사는 주기적으로 풀어 자기 실력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5, 1학년 학생들은 이런 말 믿으시면 안 돼요. 뭐 어휘 많이 안 외워도 된다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수능 문제는 워낙 적은 문제고 영어 문제가 그리고 쉬운 문제는 워낙 절대평가이면서 쉽게 만든 문제들은 너무 쉬워요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29번하고 42번에 나오는 그 어휘는 만만치 않습니다. 그 어휘가 굉장히 어렵게 틀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은 형태 혹은 봤어도 평소 잘 알지 못한 뜻에 관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. 그래서 어휘는 반드시 많이 외워야 된다. 그리고 문맥에 잘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상관이 있습니다. 반드시. 그리고 문법 용어 잘 몰라도 된다. 아닙니다. 알아야 됩니다. 문법 금방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. 문법 개념도 잘 아는 게 문제를 풀 때 훨씬 유리하죠. 그리고 단어만 알면 해결된다. 그렇지 않아요. 수능 영어 문제는 단어는 알지만 그 단어의 진짜 중요한 뜻 그리고 백령지식을 많이 알아야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면 이게 뭐에 관한 얘기일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시험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충분한 연습도 하고 또 사실 제대로 좀 배워야 되죠.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직 고등학생이고 그 경험치가 아무래도 조금은 그 성인에 비해서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막 해석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잘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그 내용이 이게 뭐 동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 건지 어떤 주제과 과학 역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런 거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1등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화면에 본 것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뭐 단어는 정말 충분 이상으로 많이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단어는 좀 상당히 많은 암기량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어휘도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 예를 들면 우리가 object 하면은 뭐 objective 하면은 그러니까 뭐 subjective 하면 주관적, objective 하면 뭐 객관적 이런 말도 있지만 objective라는 것이 사실은 미국에서 대학 다니거나 학부 다니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제 the objectives of this course, 그러니까 이 코스의 어떤 목표는 목적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. 그래서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도 명확하게 그 단어의 중요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뜻 한 단어를 알더라도 중요하게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그리고 그래서 어휘도 약간은 사실 지도가 좀 필요하죠.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정말 어떻게 중요한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단어는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연습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거는 옛날에 비해서 수거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수거들이 나와요. 등장합니다. not so much as be라든지 이런 수거가 나와요. 그래서 이걸 모르면 해석하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수거는 좀 외우셔야 된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법은 한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해서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문법 개념을 좀 알아서 독해하는데 좀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런 게 잘하면 학교 내신에도 물론 중요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독해력이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독해력은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 보고 문장을 물론 이제 수능 문제는 문장을 여러분이 전부 다 해석을 완벽하게 하면 제일 좋은데 완벽하게 다 해석하지 않아도 문제의 답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. 그래서 그러나 이제 문장을 딱 보고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. 그다음 그건 이제 문법이 약간 바탕이 되는 게 중요하죠. 그리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.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능력도 키워야 되겠죠. 그래서 요새는 어떤 어휘 문제도 문장상에서 이 어휘가 좀 어색한 걸 골라라는 거죠. 그러니까 increase인데 decrease를 썼다든지 뭔가 관계가 좋은데 관계가 좋게 유지한다, 관계가 나쁘게 유지한다. 그러니까 반대의 뜻의 단어가 필요하다는 의미상의 단어를 뜻을 찾는 거지. 옛날처럼 뭐 다음 단어에 비슷한 단어, 반대말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
해석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보면, 아, 이게 지금 과학사라는 게, 그러니까 과학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내려고 하는 건지, 어떤 동물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낼 때도 어떤 방향으로 이 글에 나가려고 하는지, 또 그에 관련된 백유시를 간단하게 알면 사실 문제 풀기 너무 수월하거든요. 그리고 그래서 독해 유형법, 우리 예를 들어서 글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뭐 빈칸 추론 이런 어떤 문장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푸는 요령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요령을 표득하면 훨씬 더 문제를 수월하게 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영어 독해 문제 푸는데 이제 감도 있어야 돼. 그래서 사실 어떨 때 보면 문제를 풀지 않고도 문장 요약 같은 거 본문 풀지 않고도요. 문장 요약은 문제 풀지 않고 그냥 본문 읽지도 않고 문제 푸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게 문제가 약간 허술한 부분도 있어요. 예, 문제를 잘 보면.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스킬을 좀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하죠. 그리고 듣기는 무조건 만점받아야 돼요. 그래서 듣기는 뭐 당연히 듣기에서 3점 문제 3점짜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유념해서 공부하시면 사실 누구도 수능 영어는 1등급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잘 유념하시고요. 제가 요 다음에 하나하나 지금 글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뭐 빈칸 추론이라든지 이런 삽입 문제, 문장 관련 없는 문제 요 몇 가지 샘플을 좀 해설을 풀어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죠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